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돼서 잘 멈춰지지 않고, 또는 이제 사소한 것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거나, 또는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제 남들은 모르는데 내 머릿속은 지옥이 돼버리는,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큰 손해나 처벌을 경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강박증의 진단 기준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지나치게 생각이 많거나, 또는 이제 어떤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는데 멈출 수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내가 강박증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분류에 속하게 되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강박적 생각과 행동을 나눌 수 있는데요. 강박적 생각, 사고가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행동들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강박적인 여러 가지 사고 역시도 불안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이제 강박적 사고로 드러나고, 강박적 사고를 계속하다 보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강박적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요즘 뭐 흔히 말하는 HSP, 고도 민감성 개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랑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섬세하고, 또는 감정 공감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시는 그런 섬세하다는 느낌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박적 생각이나 사고가 통제가 안 되어서 계속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내적 에너지도 다 소진이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 강박적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철학에서도 보면 이 생각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의 근원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집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인 중생 수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상,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 나에 대한 집착; 인상, 너가 있다는 생각, 너에 대한 집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 삶과 죽음이 있다는 그런 생각, 이 모든 것이 이제 집착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고통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 생각하는 능력, 사유하고 사고하는 이 능력이 그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허무하고 시간 속에 우리는 다 죽어가죠. 그 삶이 주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찾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볼 수도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이제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는 이 사유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부정적으로 치부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죠. 바꿔서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과도해졌을 때 항상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를 과연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읽어드리는 강박증, 그러니까 강박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분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한번 판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강박적 사고 또는 강박적 행동, 혹은 이제 둘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박적 사고라는 건 첫 번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이 침투적이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험되며 대부분 현저한 불안이나 괴로움을 유발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생각, 충동, 심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며, 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중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즉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강박적 행동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는 손 씻기나 정리정돈하기, 확인하기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과 기도하기, 숫자 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과 같은 심리, 내적인 행위를 개인이 경험하는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하게 되거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 두 번째, 행동이나 심리, 내적인 행위들은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또는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나 정신적 행위들은 그 행위의 대상과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과도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강박 행동이라는 것은 내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약간은 딱히 그런 것들을 뭐 예방하는데 연결고리가 없거나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연결고리가 없거나 또는 이제 과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강박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대략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업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강박적 증상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리고 이 강박 장애가 다른 정신 질환으로 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박은 불안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불안과 관련된 뭐 범불안 장애나 공황 장애나 이런 것들로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별해봐야 되는 게 강박적 사고인데요. 보통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 반복적인 사고, 생각들을 조절하거나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조절하고 멈추려고 하면 점점 더 커지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강박적 행동 중에 이제 손 씻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강박적 사고가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손 씻기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 찝찝함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생각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손에 무언가를 묻었는데 그 오염된 물질을 집으로 갖고 와서 계속 씻었는데도 거기에 이제 오염 물질이 남아 있고, 그 오염 물질에 남아 있는 그 병균이 방 전체로 퍼져가지고 집안 전체로 퍼져서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서 부모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부모님이 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결국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들이 쭉 이어지는 것. 하지만 이제 본인이 하면서도 이미 이거는 뭔가 좀 개연성이 없거나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멈추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든지, 또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잘 안 사라진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가면 성적인 어떤 생각이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통제하거나 막으려고 해도 계속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더욱더 집착이 생기고 더욱더 커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커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아이러닉 리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닉하게도 어떤 생각을 통제하려면 더 이제 커지고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욕실에 하얀 원숭이 한 마리, 그다음에 검정 원숭이 한 마리, 또 하얀 원숭이 두 마리, 검정 원숭이 두 마리, 그 다음에 하얀 원숭이 3마리, 검정 원숭이 3마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마리도 욕실 속에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욕실 전체에 그 원숭이들이 채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박적인 생각들은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더욱더 리바운딩이 되는, 그러니까 더욱더 커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박적 행동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손 씻기 같은 거예요. 뭔가 오염에 대한 강박적 생각이 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손을 씻거나 몸을 이제 오랫동안 씻는 행위들을 대표적인 강박적 행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로 겨울에 찬물로 계속 손을 씻어서 손에 이제 상처가 나서 까질 정도까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계속 손을 씻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계속 손을 씻다가 이제 레버를 이렇게 딱 닫아야 되는데 이 닫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좀 오염됐다는 느낌 때문에 이걸 또 만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언가 확인하는 행동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가스불 잠그기, 그 다음에 전기 코드 끄고 나왔는지,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일상적인 확인하는 어떤 행동들이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강박들은 다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가벼운 강박이 아니라 확인하는 정도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치였는데,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내가 잘 못 느꼈거나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이제 강박적인 생각이 계속 돌고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내 몸 구석구석에 조금이라도 옷 같은데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제 내가 왔던 그 길을 다 되짚어 가면서 혹시 어떤 사고의 흔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 워낙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고
SNS 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인터넷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이나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오래전에 달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인터넷 속에서 들어가서 계속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강박적인 행동 중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박적인 이제 정리정돈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보죠. 가끔 이제 연예인 분들도 집을 공개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강박증으로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집 같은 데 가봐도 본인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죠. 예를 들면 뭐 냉장고에 콜라 같은 게 있으면은 콜라라는 글자가 앞에 보이도록 일렬로 정렬을 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옷장이나 서랍 같은 데에 본인의 방식으로 본인만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든지, 이 정리의 핵심은 보통 균형과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대칭도 맞아야 되고 균형도 딱딱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흐트러뜨릴 때 굉장히 화가 나서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그걸 만져서 그 배열을 흐트러놨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그 물건 전체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도 대표적인 강박적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장 강박으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오래된 낡은 신문지를 계속 가져다 모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길에 가다가 어떤 돌을 한두 개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해져서 그 돌을 모으느라고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 돌을 이제 주워오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역시 불안에 기반한 건데요. 대부분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거, 또는 본인의 기억력이나 나 자신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저장해 놓고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과 관련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TV나 이런 데서 심한 경우에 쓰레기를 온 집안의 전체에다가 다 꽉 채워놓고 살다가 나오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강박적 행동의 어떤 유형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앞에는 이제 강박적 사고, 그 다음에 강박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으로는 강박적인 행동의 모습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제 내적으로 그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행동과 비슷한 강박적 사고 행동 패턴이 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뭔가 본인이 원치 않는 또는 해서는 안 된 생각이 강박적 사고가 떠올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숫자 세기를 한다든지,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강박적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나는 결국에는 공격당해서 죽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강박적 생각이 계속 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박적 행동이라는 것은 뭔가 손을 씻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 행동을 통제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떤 기도문을 마치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든지, 또는 그 생각을 딱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세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를 봤는데 원치 않게 성적인 생각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경에서는 생각만으로도 가늠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막 죄책감을 느끼고, 하지만 그 반복적인 성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죄책감이 들고, 이 강박적인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센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본인만의 그 기도문을 5번을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약간의 정형화된 종교적 의식 같은 것을 본인 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이제 강박적 행동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좀 3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강박적 생각, 그 다음에 외연적인 어떤 강박적 행동들, 그리고 내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강박적 생각과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강박적 행위와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 있는 강박적 행위가 있는데, 각각을 만들어내는 강박적 사고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강박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손을 씻지 않아요. 이거 왜 손을 씻는가 보면은, 내가 손을 씻지 않아서 병균이 옮아서 누군가를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보상되거나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손을 씻으면.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강박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생각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뭐 죽이고 싶다라든지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이 떠오른다든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어떤 욕이 튀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그 생각 자체로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강박이라는 것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자체로 이미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 남들은 모르는 지옥을 혼자서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나의 강박을 판정하고 나의 강박을 좀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강박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